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오기석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엄청난 포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말만 들으면 아는 캐시우들, 그리고 유명한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다고 하죠. 그리니치 경제 포럼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지난 이틀 동안 홍콩에서 열린 그리니치 경제 포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제 그리고 투자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포럼 중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그리니치 그리고 마이애미, 홍콩에서 1년에 세 차례씩 이제 열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홍콩에서 열렸고, 뭐 브리지워터 캐피탈의 레이 달리오,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그리고 또 스탠포드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교수님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하셨는데, 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있다면 홍콩에서는 그리니치 경제 포럼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참석자 가운데서 레이 달리오가 참석했다고 했는데요.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 대부, 헤지펀드 거물,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이끄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레이 달리오의 발언이 궁금한데 어떻게 아직도 중국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 행사는 아무래도 홍콩에서 열린 행사다 보니까 중국 관련한 이제 경제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레이달리오의 경우는 이 중에서 중국 시장의 매력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발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같이 들으면서 느꼈을 때. 레이달리오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중국 시장의 매력도,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현재 중국 자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 달리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시장이 가지는 위험이 사실 다양하죠. 아직 부동산 위험도 있고 정치적인 위험도 있고 지정학적 위험들도 있는데, 그런 위험들을 생각하더라도 현재 감안하더라도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는 중국 시장 매력도가 크다. 특히 이제 분산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진 이제 국가인 중국을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셨어요.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홍콩의 대표적인 주식시장 지수 같은 경우 이제 항생 지수의 경우는 올 1월 이후로 3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인 이제 CSI 300 같은 경우는 10% 가량 이제 상승을 했고요. 뭐 중국 본토 지수보다 홍콩이 지금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대규모의 부동산 시장 지원책을 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약 한 50조 원 가까운 규모의 부동산 지원책을 이제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중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자금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올해 들어서 약 한 14조 원 이상의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중국 본토로 투자되고 있다라는 건 좀 고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이제 근거로 한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중국 증시가 부진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고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자, 이번 경제 포럼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글로벌 리더들 인공지능의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뭐 다양한 발표자들 중에서 AI를 이야기하지 않으신 분이 없다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글로벌 유명 헤지 펀드 중에 하나인 투 시그마의 아시아 대표인 케니 람의 발표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뭐 매크로 트렌드 기술 발전에 대한 주제에서 최근 AI 인력 관련해서 지금 쟁탈전이 지금 헤지 펀드들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AI 인력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 같은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최근 헤지 펀드들에서도 그런 회사들과 경쟁하면서 AI 인력을 지금 데려오고 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좀 하셨는데, 결국 보면 이제 결국 AI 도입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금융기관들 역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뭐 광폭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구매에만 한 4조에서 5조 원의 비용을 연간 지출을 할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최근에 발표한 숫자들 중에서는 뭐 AI 관련한 지출액이 올해 한 10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지금 테슬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뭐 내부 비용, 특히 이제 뭐 좀 더 깊게 얘기하자면 테슬라가 설계한 AI 추론 컴퓨터 그리고 뭐 센서 그리고 뭐 도조 같은 이제 학습용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AI 산업 성장 둔화의 성장의 둔화 전망이 일부 이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요는 강하다라는 걸 좀 재확인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 가운데 하나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AI 모델 리스크 판단. 자, 최근 들어서 계속 0%로 나왔습니다. 시장 위험도가 그만큼 네. 낮다는 건데 어떻게 이번 주도 그대로 유지됐습니까? 네. 이번 주도 여전히 그 0% 그러니까 시장의 급락 위험은 사실 상대적으로 작다. 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요 변수들을 참고하는 게 뭐 미국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장기채랑 주식의 상관관계 그리고 미국 단기 채권 가격의 방향성 들에 대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수들을 보면 사실 지금 상당 부분 굉장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도 지금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지금 CME 페드 와치를 보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좀 골디락스적인 상황을 이제 지원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올 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AI로 운용되고 있는 ETF, AMOM 같은 경우도 보면 앞서서 잠깐 이제 AI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현재 지금 탑픽으로 꼽는 게 이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AMD, 브로드컴 같은 그런 AI 관련 종목들에 현재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S&P 500보다 그리고 나스닥 100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게 하고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이석 에이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